오는 밤이라고 해가지고요. 시고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시는 서정갈래에 해당을 할 거예요. 봄날에 내리는 봄눈 오는 밤. 어머, 시작 시기 제목에서부터 어떻게 해요? 봄눈이 옵니다 라고 하면서 계절적 배경. 밤이라고 하면서 구체적인 시간적 배경을 나타내 주는구나.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야? 봄눈 오는 밤에 시적 화자가 뭘 보고 뭘 느끼고 있는지. 시니까 운율이 있겠지. 비유한 표현이 있겠네. 그런 거 찾으러 갈 거예요. 봄날 내리는 눈과 그 눈을 맞고 서 있는 나무의 모습을 다양한 표현 방법. 어머, 요게 은근히 포인트. 이 시에서는 표현 방법 찾는 게 중요하겠구나. 감각적으로 그리고 있다. 여기에서의 감각적인 거는 뭐 센스 있어요 이런 것보다는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 공감각 해서 심상 어떤 것을 사용하고 있나요? 에다가 좀 집중을 해보자. 이거지. 오른쪽 잠깐 볼게요. 팁. 감은 눈은 closed eyes라고 해서 감겨있는 눈 이렇게 단순히 해석할 수도 있을 텐데 다양한 해석에 대한 내용은 학교 시험에 출제될 많이 많습니다. 다양한 해석이라는 건 감은 눈이라는 게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하나의 시어나 식구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중의적 의미를 지니고 있구나. 감은 눈의 의미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시의 의미를 어떻게 파악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밑으로 내려올게요. 시간적 배경 밤이라고 했죠. 밤. 화자가 설정한 시간적 배경 밤은 고즈넉한 분위기. 고즈넉하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고요하면서 평화롭고 약간은 적막한 좀 느낌도 드는 그런 거겠지. 역시 이 시간이 놀기 제일 좋죠. 아, 똑같이 넷플릭스 봐도 밤에 봐야 재밌어. 낮에 보면 재미가 없어. 게임도 확실히 밤에 해야 재밌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넷플릭스를 본 적이 단 한 번도 있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계속 한번 등록해볼까? 월정에 끊어볼까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볼 시간이 없어. 잠을 줄이면서까지 보고 싶지는 않아요. 더욱 고조되고 하얀 눈과 대비가 됩니다. 이 밤에 눈 맞고 있는 나무를 보여주거든요. 눈을 맞는 나무의 아름다움을 부각해 줍니다. 방금 저기 위에다가 우리 중의적이라고 썼는데요. 중의적 표현이란 하나의 단어가 여러 개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왜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어야 하나요? 그러면 애매한 말하기 안 좋은 거 아닌가요? 시니까 괜찮아. 정서를 환기하는데 도움을 줄 거니까. 시의 내용과 의미를 풍부하게 만들어 줄 거니까. 데스카. 자, 왼쪽 밑으로 내려올게요. 자유시 서정시예요. 왜 자유시예요? 시행의 연과 배열이 자연스러우니까. 서정시예요. 무슨 말이야? 정서정시. 한 번은 하고 가자. 정서를 서, 풀다 서자예요. 풀어내다. 정서를 풀어내다. 그러니까 정서를 표현한 겁니다. 심미적이고요. 무슨 말이에요? 아,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름다움을 추구합니다. 감각적이라는 거는 심상 여러 개 쓴다는 얘기고요. 서정적입니다. 방금 설명드렸죠. 봄날에 눈을 맞고 서 있는 나무를 보면서 주제는 언제나 중요하니까 외워줍시다. 봄눈을 맞은 나무의 아름다움.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라고? 이 아름다움을 어떻게 표현해주고 있나? 의인법 쓰여져 있대요. 의인법이라고 대놓고 나오진 않죠. 돌려가기 하시. 뭐라고 표현해주나? 사물에 인격을 부여해 줍니다. 이런 말을 훨씬 많이 쓰지. 중의법 쓰여 있다는 거 계속 나오네요. 다양한 표현 방법. 어머, 대상을 묘사합니다. 그림을 그리듯이. 그러니까 어떻게? 감각적일 수밖에 없어요. 묘사한다라는 이야기는 시각적 심상 많이 쓴다는 이야기구나. 시가 시각적 심상이 많이 쓰여져 있다. 다른 말로 회화적이다. 이러한 말도 쓸 거라고요. 시각적이고 역동적인 이미지를 쓸 거래요. 오, 엄청 역동적인 이미지를 쓴다고? 눈 내리는데 딱히 역동적인 이미지 쓸 때가 있나? 미리 체크하고 갈게요. 3년. 눈송이들이 줄다름 쳐서 온다. 미친 듯이 달려옵니다. 옆에 쓰여 있지 않아서 여기다가 쓸 거예요. 역동적 이미지. 앞으로 이미지는 아이, 꽝. 이렇게 할 거예요. 한 3월 초 정도 해가지고 눈 내리면은 날씨가 미쳤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게 봄을 알리는 눈이구나 라고 그냥 긍정적으로 받아주자고. 시작해 볼게요. 길 건너 숲속 공간적 배경. 봄눈을 맞고 있는 나무들 제제. 봄눈이라는 것을 통해서 계절이 초봄이구나 라는 걸 알려줍니다. 마른 풀들이 가볍게 눈을 떠받쳐 들어서 발치가 하얗다. 이런 느낌이에요. 뭐 나무가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나무들이 있겠지. 땅이 있을 거고요. 밑에 이렇게 풀들이 자라고 있을 거잖아요. 풀들이 자라고 있을 건데 눈이 내려와 있어. 근데 얘네들이 잔뜩 덮일 만큼 눈이 많이 온 게 아니라 가볍게 눈을 떠받쳐. 눈이 아주 많이 온 거는 아니고 살짝 내렸구나. 그렇지. 봄눈인데 미친 듯이 많이 내리면 그건 봄눈 아니지. 겨울눈이죠. 눈이 살짝 왔어요를 마른 풀이 가볍게 눈을 떠받쳐 들어서 발치가 하얗다. 이렇게 살짝 하얗게 눈이 내려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네요. 이러한 나무들도 역시 어떻게 눈을 맞고 있겠지. 눈을 맞고 있겠죠. 오늘 그림 좀 되는데? 1년 숲속에서 봄눈을 맞고 서 있는 나무들 정도. 나무들은 눈을 감고 있을 것이다. 빨간색 네모로 눈을 감고 있다. 에다가 네모 쳐놓을게요. 그리고 밑에 너희의 감은 눈, 감은 눈에다가도 역시 빨간색으로 네모 쳐놓을 거예요. 중위법 자꾸 나오는데 그게 도대체 어딘데요? 여기라고. 나무들이 눈을 감고 있을 것이다. 어머, 나무한테 눈이 있다고? 이미 의인법 쓰여져 있죠? 눈을 감고 있을 것이다. 너희의 예쁜 감은 눈. 나무가 눈을 감고 있다. 1번. 봄눈에 덮여 있는 걸 눈을 감고 있다 라고 표현했어. 그렇지. 봄눈에 덮여 있으면 뭔가 가려져 있는 거니까 close eyes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요 눈을 사람 눈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싹 틔울 준비를 하고 있는 너의 감은 눈. 이렇게 나뭇가지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이파리가 아니라 순 같은 거 돋아져 있는 것들 있잖아요. 얘네들. 아직은 이렇게 눈이 싹이 감겨 있어. 이게 펴지기 전에. 너무 예쁘지 않아? 아니 나무한테 말을 걸고 있죠? 왜? 친근하다는 이야기인 거죠. 친근감. 너 알고 있어? 너의 감은 눈이 얼마나 예쁜지? 오글거리는데 들으면 너무 좋지 않아요? 너 너무 예뻐. 너 너무 잘생겼어. 이런 이야기. 저는 한 번도 못 들어봤지만요. 너의 감은 눈이 얼마나 예쁜지 너 아니? 요렇게는 둘이 순서 살짝 바뀌어 있네? 도치. 너의 감은 눈이 얼마나 예쁜지 아니? 도치. 나무한테 너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의인화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청자를 설정해서 말을 건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또 옆에다가 쓸 수 있지. 뭐라고? 이 시는 대화체로 구성이 되어 있구나. 나무는 말 안 하는데요. 아니야. 구체적 청자 설정해 놓고 말 걸으면 그냥 그거 대화체야. 눈송이들이 줄다름쳐 온다. 어디로? 숲으로. 또 어디로? 나무로. 줄다름쳐서 내려옵니다. 눈송이가 내리는 모습. 눈송이가 달리고 있습니다. 역시 의인법. 너의 감은 눈에 입 맞추려고. 내가 보기에 눈송이들도 저 예쁜 나무를 사랑하고 있어. 그러니까 입 맞추려고 오고 있는 거겠지. 자연의 조화를 보여줍니다.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나라도 그럴 것이다. 나라도 어떡할 것이다? 너의 눈에 입 맞추고 싶다. 나도 나무 너 사랑한다. 이 이야기겠지. 나라도 그럴 것이다. 느낌표 꽝. 영탄법. 선생님 오타 같은데요. 일단 오도 영탄. 너의 예쁜 감은 눈에 퍼붓는 봄눈. 여기 애 앞에 있어야 되는데요. 뒤로 넘어갔네요.
시니까 용서해 주자. 그리고 여기 밑줄 행가리를 하고 있습니다. 행을 바꿔주고 있습니다. 왜? 요렇게 해서 감은 눈에 시선이라든지 시상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행가리를 해놓은 겁니다. 내가 봤을 때는 그런 조사 중요하지 않아. 여기 감은 눈에 관심 주세요. 봄눈 역시 영탄적인 어조. 그리고 우리 하나 더 써줄 수 있죠. 봄눈 명사형으로 시를 종결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시상을 집약해주고 여운을 형성하기 위해서. 됐을까요? 눈송이도 나무 좋아해. 나도 나무 좋아해. 그래서 어디 있냐? 그 얘기? 오케이. 여기 눈송이들에 대해 공감하고 있습니다. 나도 눈송이처럼 너한테 입 맞춰주고 싶어. 이런 거겠죠. 됐나요? 별로 볼 건 없을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 하지만 전 겨울보다 봄, 가을, 여름이 더 좋아요. 아, 겨울은 너무 힘들어. 특히 추울 때 힘든 건 언제니? 음식물 쓰레기 버리러 갈 때 너무 힘들지 않냐? 추운데. 1년에서는요, 화자가 실제로 본 풍경이고요. 2, 3년은 화자가 상상한 내용이래요. 그러면 앞으로 돌아와서 우리 이런 식으로 체크할 수가 있지. 어떤 식으로 체크를 해볼까? 요렇게 끊어놓고 위에다가 실제 2, 3년에다가는 상상 요렇게 하나 더 써놓으면 되겠죠. 다음 이 시에 나타난 눈의 의미에 대해서 확인해 봅시다. 눈, 하늘에서 내리는 눈이 있고요. 이건 실제로 눈으로 보고 있죠. 계절적 배경, 시간적 배경을 드러내 줍니다. 나무의 눈에 입맞춤으로써 나무의 아름다움에 감탄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움에 감탄하는 존재. 너의 감은 눈, 일단 예뻐, 감탄하는 대상이지만 눈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사람 눈처럼 이야기를 했을 때, 웃고 있어야 되는데, 나무가 눈에 덮여 있는 아름다운 모습, 눈, 나뭇가지에 이렇게 싹터 있는, 움터 있는 것들, 겨울을 이겨내고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고 있는 눈싹의 아름다움.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빨간색으로 여기 이렇게 네모쳐 놓을 거예요. 시험 문제 날 게 거의 없어요. 이 시에서는. 그래서 중의적으로 쓰이고 있는데 어떻게 중의적으로 해석이 됩니까? 이 정도는 확인해 주자고. 밑으로 내려오셔서 이 시에 쓰여 있는 표현 방법 옆에 굳이 보지는 않을 거예요. 의인법 쓰여 있는 거 확인했고요. 중의법 쓰여져 있고요. 돈호법은 부르는 거죠. 부르는 거. 너, 아니, 너라고 부르고 있다. 영탄법 별거 없죠? 뭐만 찾으시면 돼요? 느낌표 꽝 꽂아주실 수 있는 것만 찾아주시면 되겠다. 됐고. 그 다음에 저는 밑에다가 하나 더 써드리려고요. 뭐라고? 표현 방법은 아니지만 대화체 쓰여져 있다. 도치 쓰여져 있는 거 한 군데 있었어요. 이 정도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 빠진 게 없지. 옆에 3번 확인할게요. 보기에 따라서 눈의 의미를 기역, 니은이 어떻게 해석하는지. 1번 눈은 동음이의어로 감각기관을 통하는 눈, 나무의 싹을 통하는 눈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 사람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눈, 감각기관이다 라고 확인했었을 때는 봄눈에 덮여있는 나무의 모습. 그리고 저거를 눈이라고 이야기를 해준다라고 하면 봄을 맞아 아직 감고 있어. 싹틀 준비를 하는 나무의 모습. 준비하는 나무의 모습. 요 정도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다. 요 정도는 외워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위에 나와 있는 1, 2번 1분 드릴게요. 1분 드릴게요.
1번. 봄눈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을 연민, 불쌍해? 아니죠. 화자 나무들의 가문눈에 감탄을 드러내게 합니다. 정답. 과거 성찰 아니고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거 아니요. 부정적인 거밖에 없어. 미래의 모습 아니에요. 아름다운 현재의 모습이지. 그래서 답은 1번. 2번 체크하러 갈게요. 시의 중의성을 활용해 시의 의미를 확장하고 있다. 오케이. 밑에다가 감은 눈이라고 쓰면 되겠고, 대상을 의인화합니다. 뭐라고? 나무한테 너라고 이야기를 하고, 눈송이가 미친 듯이 줄다름쳐 줄지어서 달려온다고요. 음성상징어면은 의성어, 의태어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의성어, 의태어가 딱히 있지는 않네요. 답은 3번. 영탄적인 표현, 느낌표 찍어줄 수 있을 만한데 엄청 많았죠. 구체적인 대상을 청자로 설정해서 누구, 나무를 너라고 표현하면서 주의를 환기하고 있다. and 대상에 대해서 애정을 드러내고 있다. 그래서 2번의 답은 3번. 3번까지 오케이. 다음 보러 갈게요. 화자가 실제로 본 거 1, 그 다음에 2번, 3번 화자가 상상한 내용 끝. 2번 문제, 대상에 대한 화자의 태도와 표현 방식을 알아봅시다. 2년과 3년의 가문눈이 나타내는 것은 뭘까? 1번, 나무가 봄눈을 맞으면서 서 있는 모습. 2번, 봄을 맞아 곧 터뜨릴 준비하고 있는 새싹. 왜 예쁠까요? 그냥 아름다우니까. 눈송이들이 감은 눈에 입 맞추려고 합니다. 왜? 우와, 나무, 눈송인데 나무 너 엄청나다, 쩐다, 대단한데? 확실해. 나무들의 감은 눈에 감탄하고 예찬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찬까지 가나? 저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뭐 쓰여져 있으니까. 옆에 다음을 감상하면서 특별히 아름답다라고 느낀 구절 읽어보시면 됩니다. 다음 옆에 나와 있는 한민복의 봄꽃 말랑말랑한 힘 왼쪽 볼게요. 자유시 서정시고요. 아름다운 봄꽃의 힘. 봄꽃을 보면 생기가 돋아. 기분이 너무 좋아. 이 시는 봄꽃의 부드러움이 가진 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봄꽃의 부드러움이 가진 힘. 봄꽃은 부드럽고 연약해 보이지만 사람들의 마음속 상처를 치유하는 힘이 있어요. 꽃침이라는 역설적인 비유를 통해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봄꽃, 이 심의 핵심 소재일 거고요. 꽃에게로 다가가면, 꽃을 보면 부드러움에 찔려. 바로 여기가 역설이지. 여러분들 부드러운 거에 찔려 본 적 있어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인형이라든지 베개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찔려 본 적 있나? 없지. 부드러움은 찌를 수가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역설. 어쨌든 꽃에게로 다가가서 그 부드러움을 느끼면 삐거나 부은 마음, 상처받은 마음이 금세 금방 환해지고 선해집니다. 이런 거겠네. 이렇게 체크해 볼까? 삐거나 부은 마음이 꽃에 다가가서 찔리면 마음이 환해지고 선해집니다. 꽃이 가지고 있는 봄꽃의 치유 능력. 봄꽃 보면은 기분 좋아지잖아요. 봄에는 아무 꽃임이라도 맞고 볼 일 역시 명사형으로 종결이 되고 있고요. 그냥 꽃임 맞고 싶어요. 내 마음 환해지고 선해지고 싶어요. 이런 거지. 침 맞으면 나으니까. 꽃을 침에 비유한 까닭은 뭡니까? 어쩌고 저쩌고 욕이네요. 사람들의 마음을 환하게 하고 선하게 하여 치유하는 힘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음을 환하게 하고 치유하는 힘이 있으니까. 즉 무슨 이야기? 아름다운 것이 가진 힘을 드러내고자 한 겁니다. 역시 사람 마음을 변하게 하는 건 아름다움이지. 폭력이나 힘이 아니라. 꽃임과 같은 의미 찾아보실 필요 없고요. 3번도 역시 하실 거는 딱히 없을 것 같네요. 패스.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14쪽. 어디 볼까? 다 읽지 않고요. 다 읽어보자. 몇 년 되지 않으니까. 1년에서는 봄 누리는 풍경을 묘사하고요. 요렇게 두 줄로 끊어. 2년에서는 눈 감고 있을 거라고 상상하고 눈이 달려온다라고 상상하면서 눈처럼 그러한 마음. 여기에서의 감은 눈은 의인화된 나무의 눈으로도 볼 수가 있고 나무의 눈이라고 본다면 나무가 봄눈에 덮여 있는 모습. 그 다음 새로 막 태어나려는 초록 새싹이라고 본다라고 하면 봄에 막 싹트려고 하는 상황. 그러니까 중의법 해석 아까 외우라고 했던 거 외우시면 된다고. 그러니까 딱히 밑줄 긁 것도 없어. 밑에 나와 있는 거 시인이어서 다행이에요. 인숙이 언니 인터뷰 있고요. 패스. 옆에 나와 있는 15쪽 빈칸 채우시는데 역시 1분만 드려볼게요. 시작.